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할 상위 3개의 식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3가지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음식으로 특히 적은 양만 섭취해도 체중이 늘어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중 증가를 초래하는 음식을 섭취하면 발생하는 반응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러한 높아진 혈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체중 증가를 촉진하는 최악의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어 세포 내 포도당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포도당은 간과 같은 장기에 축적되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체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이거나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높일 수 있어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꼽히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일단 재료부터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요리입니다. 주재료인 떡은 정제된 흰쌀과 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물엿과 설탕을 풍부하게 첨가하고 최근에는 치즈를 듬뿍 올려서 황금 비율을 맞추어 먹는 것이 유행입니다.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떡볶이는 200g 기준으로 칼로리가 304칼로리, 탄수화물이 60.5g, 당류가 7g, 지방이 3.5g, 단백질이 8g로 나타납니다. 전체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 당류도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떡볶이를 400g 먹는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120g을 훌쩍 넘어가고 당류도 14g을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떡볶이는 체내 인슐린 분비를 과다하게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떡이 되기 위해서는 호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떡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떡을 찌는 과정에서 곡물이 물을 흡수하는 수화 단계, 온도가 상승하여 전분 조직이 느슨해지는 팽윤 단계, 그리고 전분 구조가 파괴되어 투명해지는 붕괴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떡은 소화와 흡수가 용이해지는데 이는 혈당을 급속히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 결과 떡볶이를 섭취한 후에는 국수를 먹을 때처럼 금방이라도 다시 배가 고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떡은 혈당 지수가 높은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설탕과 물엿이 떡과 함께 작용하여 빠르게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떡볶이의 양은 200g이 아닙니다. 분모자와 중국 당면을 추가한 떡볶이는 3350kcal에 육박합니다. 떡볶이를 양 조절하여 섭취하지 않을 경우 성인 여성이 2-3일 동안의 기초대사량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한 끼에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치즈까지 추가하면 맛은 더욱 좋겠지만 4000kcal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떡볶이가 정말로 먹고 싶다면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절 없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불가피하게 혈당을 급속히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당과 소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이 결합된 음식은 인슐린의 기능을 저하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떡볶이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떡볶이를 진심으로 먹고 싶다면 먼저 꼭 양을 조절하여 섭취하세요.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인 닭가슴살과 함께 섞어 먹는 닭가슴살 떡볶이처럼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떡볶이만 먹고 싶으신 분들은 1인분의 양으로 한 번에 200에서 300g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떡볶이를 조리할 때는 떡을 곤약떡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곤약떡은 일반 떡에 비해 탄수화물이 약 20배 적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떡을 포기할 수 없다면 곤약떡과 일반 떡을 반반 섞어서 조리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고추장보다는 대체 감미료인 고춧가루와 알룰로스를 사용하여 더 건강한 떡볶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이 모든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시중에 다이어트 떡볶이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고 다양한 브랜드의 영양 성분과 맛을 비교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수화물만을 섭취할 경우 상대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먹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계란이나 신선한 야채와 함께 떡볶이를 드시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므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피해야 할 음식 중 두 번째는 음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올릴 만한 것은 콜라나 사이다가 있겠지만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그리고 과일 주스는 물론이고 바닐라 라떼나 카라멜 마키아토와 같은 커피류도 포함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료수들은 과다한 과당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됩니다. 과일이 가진 식이섬유나 비타민은 배제되고 달콤한 맛을 위해 과당과 빠르게 흡수되는 설탕이 많이 첨가됩니다. 이와 같은 음료수들은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짧고 빠르게 흡수되어 체내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높습니다. 2,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콤한 음료를 섭취하는 빈도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달콤한 음료를 자주 섭취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비만인 사람들은 일반 체중의 사람들에 비해 단 음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제로, 슈가 음료수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ml를 기준으로 콜라와 제로 콜라를 비교해보면 첫째로 칼로리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제로 콜라는 0칼로리이며 반면 일반 콜라는 216칼로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200칼로리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콜라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콜라는 지방과 단백질이 1g도 없는 단순한 당뿐입니다. 탄수화물은 54g이며 이 중 당류가 54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설탕 한 개에는 탄수화물 5.3g, 당류 5.3g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라 1캔에는 이에 상응하는 10개의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설탕을 입에 넣고 씹어 먹으면 매우 달게 느껴지지만 탄산이 함유된 콜라는 그 정도의 달콤함을 느끼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콜라는 반드시 제로 콜라로 대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초코 케이크입니다. 디저트에는 버터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칼로리와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으로 인해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초코 케이크는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지방 함량이 높으며 빠른 소화가 되는 당이 주 재료입니다. 치킨과 100g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놀랍게도 초코 케이크가 더 살을 찌우는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트랜스 지방을 살펴보면 이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하는 지방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 빵, 팝콘, 피자, 도넛 등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초코 케이크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량이 양념치킨 100g에 함유된 양보다 약 4배나 높으며 하루 섭취량이 4g을 넘어선다면 심장 및 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다면 초코 케이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피해야 하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먹는 만큼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냥 먹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먹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이나 식이, 섬유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화이트 초콜릿, 전자레인지, 팝콘 등 몸에 좋은 영양소는 거의 없고 당만 많이 함유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